여러분 100세까지 네 다리로 걷고 싶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3분 이렇게 하시면 가능합니다. 아침 3분의 비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새벽 5시 40분. 어두운 복도 끝 병실 앞에서 김순희님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골절로 급히 응급실에 오게 된 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걷던 남편이 화장실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넘어진 것입니다. 심하게 다친 건 아니지만 의사는 골반적은 약화라는 생소한 단어를 꺼내며 앞으로의 보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김순희님의 머릿속을 스친 건 30년 전 어느 봄날 공원에서 만났던 한 노인의 조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3분 그것만 지켜. 그러면 100살까지도 걸을 수 있어요. 처음엔 우스갯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겨우 3분으로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순희님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딱 3분만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운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호흡하고 무릎을 좌우로 흔들고 천천히 스트레칭하고 배를 눌러보며 다시 한번 숨을 고르는 동작이었을 뿐이죠. 그 습관이 어느새 30년. 놀라운 건 그 사이 친구들과 가족들이 하나둘 보조기구를 쓰기 시작할 때에도 김순희님은 여전히 시장을 혼자 다니고 계단을 난간 없이 오르내렸다는 점입니다. 놀랍도록 당연하게도 83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똑같은 3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김순희님처럼 100세까지 내 발로 걷는 방법, 그 핵심이 되는 아침 3분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또한 평범한 사람들이 이 습관 하나로 어떻게 삶을 바꾸었는지, 왜 이 간단한 움직임이 근육과 뇌, 전신에 효과적인지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알려드립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조민수입니다. 김순희님의 이야기는 저의 오랜 환자였던 분이 실제로 경험하신 일이며 이와 비슷한 사례를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의 진료 경험과 전 세계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처럼 평범한 분들이 100세까지 걸을 수 있었던 핵심 원인,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3분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처럼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인 습관을 계속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걷는 것이 힘드신가요? 혹은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할까 두렵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단 3분의 투자로 당신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순희 님이 7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웃 주민회에서 주최한 건강검진에서 뼈밀도, 근력, 균형 감각 검사 결과가 또래 대비 매우 우수하게 나왔던 것입니다. 검진을 맡은 물리치료사는 놀란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50대 중반 분들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특별한 운동을 하시나요? 김순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운동은커녕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몸 좀 움직이는 게 다예요. 비슷한 시기 같은 동네에 살던 이영호님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운동을 꽤 했던 분이지만 77세가 되자 허리 통증과 무릎 약화로 보행이 어려워졌고 계단은 물론이고 길거리 보도조차 위험한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김순희님과 이영호님의 차이는 단순한 유전자나 과거 운동 경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갈라진 결과였습니다. 세계 장수 지역으로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 이탈리아 사르데냐,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고령자들을 연구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90세가 넘어도 스스로 걷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일정 시간 몸을 천천히 자극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간단한 몸풀기를 하고 깊은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단지 오랜 세월 이어져 온 전통처럼 행해졌던 그 습관이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근육 상태가 80세 이후에도 4050대 수준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목, 고관절, 골반 주위의 근육은 탄력이 있었고 심지어 뇌인지 기능까지도 뛰어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건강하게 오래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많이 운동했느냐가 아니라 매일 아침 특정한 방식으로 몸을 깨우는 습관이 있었느냐였던 것입니다. 3분, 고작 180초. 그러나 이 짧은 시간이 인생의 흐름을 바꿉니다.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 안의 깊은 곳에 있는 잠든 근육을 깨우고 전신의 기능을 다시 시작시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쓰러지지 않는 균형, 덜 아픈 관절, 기운찬 움직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김순희님은 그 효과를 매일 체감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소풍을 가던 날이었습니다. 중간 정류장에서 계단을 올라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발 한 발 조심조심 움직이는 동안 김순희님은 두 손을 쓰지 않고도 가볍게 올라섰습니다. 그 모습에 친구들이 도대체 비결이 뭐야? 라고 물었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딱 3분. 매일 아침 그게 전부야.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몸 전체가 다시 작동을 시작합니다. 의식이 깨어나는 것과 함께 내부에서는 다양한 호르몬이 분비되고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하며 뇌와 근육, 심장까지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 짧은 전환의 시간이야말로 몸에 있어 골든타임입니다. 특히 아침에 눈을 뜨고 처음 15분 동안은 몸이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는 시기이며 그 중에서도 최초의 3분, 단 180초는 근육을 자극하는 데 있어 하루 중 가장 효율적인 순간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 각국의 노화의학 연구소들이 이 시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노인의학 연구소의 10년간 장기조사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매일 아침 5분 미만의 가벼운 자극만으로도 근육 활성화 속도가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 효과는 단순한 스트레칭보다 몸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는 짧고 정확한 동작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왜 이 시간에 움직이는 것이 특별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의 호르몬과 신경계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침에 처음 깨어날 때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농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깨우고 에너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근육을 움직이면 코르티솔의 영향으로 평소보다 10배 가까운 반응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아침에 하면 근육은 더 빠르게 반응하고 신경은 더 민감하게 연결되며 회복 속도도 더 빨라지는 것입니다. 김순희 님도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건강 강좌를 들으면서 아침 시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본능적으로 자신이 해오던 습관이 이와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래서 아침에 하는 게 이렇게 상쾌했구나. 그 이후 김순희 님은 3분의 움직임을 내 몸을 켜는 시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휴대폰의 전원을 켜듯 하루를 위한 시동을 거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 아침 3분의 의미였습니다. 특히 이 시간에 자극을 받은 근육은 하루 종일 더 잘 작동합니다. 혈액순환도 원활해지고 관절의 유연성이 높아지며 피로도도 줄어듭니다. 반면 아무 자극 없이 그냥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관절은 뻣뻣하고 균형은 어색하며 자잘한 통증이 쉽게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이 골든타임을 하루의 젊음을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결국 10년, 20년 후 내 몸이 어떤 상태일지를 결정짓습니다. 단 3분. 하지만 이 시간은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80세에 여전히 계단을 뛰어다니는 사람들과 65세에 이미 지팡이를 짚기 시작한 사람들의 차이는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에 3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면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팔을 위로 쭉 뻗거나 목을 돌리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물론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위는 대부분 자극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몸의 깊은 곳,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알아야 할 부위는 5가지의 특수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은 단순히 걷거나 서는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노화의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근육들이야말로 젊음의 스위치라고 부를 만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 골반저근. 골반저근은 말 그대로 골반 아래를 받치고 있는 근육입니다. 우리가 소변을 참거나 기침할 때 느껴지는 바로 그 부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은 몸 전체의 중심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척추가 휘어지고 자세가 망가지며 배와 허리 근육이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 넘어지기 쉬워지고 회복력도 급격히 저하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근육은 40대부터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하고 아무런 자극 없이 방치하면 매년 4%씩 근력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호흡 동작과 복부 자극만으로도 이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할 수 있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장요근. 장요근은 몸 안 깊은 곳에 있어 우리가 쉽게 느끼기 어려운 근육입니다. 척추와 허벅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걸음걸이와 허리 건강, 균형 감각을 동시에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가 아프고 보폭이 줄어들며 걷는 자세가 어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6,000명 이상의 고령자를 20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장요근의 상태가 인생 후반기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 근육은 특히 짧고 반복적인 자극에 잘 반응합니다. 하루 30초의 움직임만으로도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세 번째, 고관절 주위 근육군. 고관절은 다리와 상체를 연결하는 부위이며 여기에는 수많은 작은 근육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근육들이 튼튼해야 우리가 균형 있게 걷고 방향을 바꾸고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 고관절 근육을 자극하면 뇌 속에서 특수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은 기억력과 판단력을 유지하는 데 관여합니다. 즉, 이 근육을 움직이는 것은 곧 뇌를 젊게 유지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 이너 유닛. 이너 유닛은 복부 깊숙한 곳에 있는 근육군으로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를 유지하고 내장을 지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3D 근육 영상 기술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90세 이상 장수자들은 대부분 이 이너 유닛의 활성도가 2030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 근육은 특이하게도 아침 시간대에 자극을 주면 더욱 활성화되며 기본적인 숨쉬기와 작은 스트레칭 동작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호흡근.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육은 호흡근입니다. 폐를 감싸고 있는 이 근육은 호흡을 돕는 역할 외에도 전신의 근육 활성도를 조절하는 사령탑 같은 존재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호흡근이 활성화된 사람들은 다른 모든 근육의 반응성이 더 높고 피로 회복 속도도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이 근육도 특히 아침 눈뜨고 3분 안에 자극을 주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보이며 깊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으로 활성화가 가능합니다. 이 5가지 근육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어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평소 생활에서는 거의 자극받지 않는다는 점. 셋째, 아침에 3분 동안 자극하면 가장 큰 효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김순희 님이 30년 넘게 매일 자극한 것도 이 5부위였습니다. 아무리 건강식품을 먹고 좋은 운동기구를 사더라도 이 근육들을 제대로 자극하지 않으면 노화의 속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근육들만 올바르게 관리해도 100세까지 걷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침대 위에 누워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직 눈이 덜 떠진 상태, 몸도 무겁고 움직이기 싫은 아침입니다. 바로 이때 몸을 깨우는 단 3분의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침대 위에서 일어나지 않고도 가능한 동작들. 바로 이 루틴이 김순희님의 건강을 지켜준 30년간의 비밀이었습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5가지 근육을 순서대로 깨우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이유는 몸의 깊은 곳부터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무리하거나 억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기처럼 천천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1. 깊은 복식 호흡 골반적은 깨우기. 아직 눈을 뜨기 전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코로 숨을 깊게 들이쉽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걸 느끼면서 골반 아래가 부드럽게 끌어올려진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입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가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동작을 5번 반복하면 몸의 중심이 안정되면서 골반저근이 서서히 활성화됩니다. 2. 좌우 무릎 흔들기 장요근 자극. 다리를 살짝 굽혀 무릎을 세운 상태로 무릎을 좌우로 아주 천천히 넘깁니다.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너무 크게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무릎이 겨우 35cm만 움직여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속도보다 편안함입니다. 장요근은 부담 없는 움직임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좌우 3회 반복이 적당합니다. 3. 온몸 기지개 고관절 근육 활성화. 양팔을 머리 위로 길게 뻗고 동시에 발끝도 길게 펴봅니다. 마치 전신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고관절 주위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당겨지면서 활성화됩니다. 이 기지개 동작은 1회만으로도 효과가 크며 온몸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탁월합니다. 4. 무릎 당기기 이너 유닛 자극. 한쪽 다리를 구부려 천천히 배 쪽으로 끌어옵니다. 이때 무릎을 세게 끌어당기지 말고 마치 작은 새가 날개를 펼치듯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다리를 가슴에 가까이 하되 무릎을 앉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당기는 느낌으로 진행합니다. 좌우 번갈아 3회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복부 깊은 곳의 이너 유닛을 깨우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5. 앉아서 파도 호흡 호흡근 활성화.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앉은 자세를 만듭니다. 손을 배 위에 얹고 숨을 아주 천천히 길고 깊게 내쉽니다. 이때 숨이 파도처럼 천천히 나가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입을 작게 벌리고 후우하며 3번 반복합니다. 이 호흡은 호흡근을 자극할 뿐 아니라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합니다. 이 모든 동작을 합쳐도 3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순서를 지켜 매일 반복하면 깊은 곳에서부터 근육이 깨어나고 하루 종일 몸의 중심이 안정되며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김순희님은 이 루틴을 30년 넘게 매일 아침 반복해 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점점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꼈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침을 여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매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동작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1cm 움직이더라도 내일은 2cm가 될 수 있습니다. 김순희 님도 처음에는 무릎을 조금 흔드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지금은 계단을 난간 없이 오르내릴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김순희 님이 처음 아침 3분 습관을 시작한 날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목요일이었습니다. 전날 밤 고령의 어머니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골반뼈를 다치고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상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몸을 챙겼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한마디는 김순희님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나도 어머니처럼 될 순 없다. 뭔가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공원에서 우연히 만났던 90세 여성 최영자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3분이면 돼요. 너무 늦기 전에 꼭 시작해요. 그날 이후로 30년. 김순희님은 변했습니다.
단 3분을 지킨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변화는 그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순희님에게서 그 습관을 배운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 그들 역시 자신만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례 1. 정연자님 75세. 정연자님은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쳐온 전형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무릎이 점점 아파지기 시작하고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이 아침이 되면서 이러다 정말 걸을 수 없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김순희님의 권유로 3분 루틴을 시작한 지 2개월 후 아침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6개월 후엔 지하철 계단을 스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루라도 안 하면 오히려 몸이 더 뻣뻣해져요. 그녀의 말에는 자신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사례 2. 윤대식님 82세. 윤대식님은 은퇴 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며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두려운 상태였지만 딸의 권유로 3분 루틴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작이 버겁고 오히려 더 피곤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해나간 결과 3개월 뒤부터는 허리가 덜 아프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지금은 주 2회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탁구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사례 3. 강명희님 79세. 강명희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지내며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던 그녀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김순희님이 같이 한번 해봐요 하며 건넨 루틴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함께 따라하는 정도였지만 어느새 하루도 빠짐없이 혼자서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강명희님은 다시 자신 있게 외출하고 함께 춤을 배우는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혼자 살아도 혼자 일어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처럼 단 3분의 습관은 단지 건강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자신감을 되찾게 하며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존엄성을 지켜줍니다. 김순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그 3분을 실천하면서 새로운 사람에게 그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자신 없었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도 과연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이 습관은 지금 시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줍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익숙해졌지만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스스로의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100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보행에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 사람은 불과 8%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92%는 지팡이, 보행기, 휠체어 혹은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8%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유전이 특별했을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치료를 받았을까요? 답은 모두 아니오입니다. 그들을 다른 사람과 구분지었던 건 단 하나, 아침에 자신을 위해 단 3분을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순희님처럼, 정연자님처럼, 윤대식님처럼 그들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약해질까봐, 혼자 걷지 못하게 될까봐, 미래가 불안했기 때문에 단 3분을 자신에게 투자한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몸이 뻣뻣해서 움직이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1cm씩 움직이면 일주일 뒤엔 7cm가 되고 한 달 뒤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계단을 올라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버스를 타는 것도 두렵지 않게 되며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발로 걷는 삶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시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3분, 오늘 아침 지금 이 순간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실천뿐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몸이 깨어나기 전
당신을 위한 단 3분의 시간. 이 짧은 시간이 쌓이면 당신의 80대, 90대, 그리고 100세까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의심이 들거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밀려온다면 김순희 님이 처음 1cm 움직이며 시작했던 그 날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작게라도 몸을 움직여 보세요. 그 움직임이 바로 당신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께 함께 전해주신다면 당신의 작은 선택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걸음이 앞으로도 단단하고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